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이 주도주의 성격을 지닌 종목들이 있죠. 이런 주도주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든든한 선장님, 오사물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장세가 좀 심상치 않아요.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현재 다시금 좀 하락하면서 0.24%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장중에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지만 다시금 보합권에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장세의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인 것 같은데 이럴 때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전 시황 점검 좀 해주시죠. 자, 오늘의 흐름은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증시의 흐름과 거의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는 혼주세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만 소폭 상승을 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일단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죠. 이제 해석이 중요한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자, 미증시는 두 가지의 악재를 거치고 왔습니다. 물가 지표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또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난 것에 대한 해석이죠. 1차 해석은 경기 침체로 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2차 해석은 이제 연준의 긴축 행보가 그대로 이어지겠구나. 이 두 가지 해석입니다. 그럼 어느 쪽에 우리는 더 비중을 두어야 될까요? 자, 중장기로 봤을 때 경기 침체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연준이 긴축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이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차트상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자, 나스닥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120과 200주선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모습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미국에서 봤을 때의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반등하더라도 더 깊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화두는 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가지표,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또 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연준이 긴축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차트에서 어떤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스닥의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 2, 3. 3의 연장, 그다음에 4, 5. 하락 파동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그런 모습인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4파동의 고점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락 파동을 끊어버리고 이제 상승 파동으로 전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12320이라는 포인트죠. 이 포인트, 12320 포인트를 터치한다는 의미는 상승 파동으로의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눌렸다가 또다시 상승하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200주선의 저점, 200주선의 저점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차트는 또 무너져서 이제 월봉의 차트라 봐야 되죠. 지금 중간에 있다는 것이죠. 중간 기로에 있습니다. 이 박스에서 하락 4파동의 고점 12420을 터치하느냐 아니면 전저점, 최저점인 10565를 터치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아직 240주선을 회복하지 못했죠. 240주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장 상황을 바라봐야 되느냐. 물론 240주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식 코스피를 리딩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240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40주선 위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피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240주선을 회복하고 이제 위로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의 흐름을 리드하는, 주도하는 그런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0주선을 삼성전자가 지켜내는지 이번 주 후반까지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는 일봉상에서 지금 1300대 위를 기록하면서 양봉을 만들고 있죠. 근데 월봉을 보게 되면 상승은 좀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추세를 봤을 때에 상승 공간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상승 공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기술적으로 채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하락을 완성을 하면서 이 횡보하면서 점차 상승하면서 가는 건 좋은데 변동이 크게 가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환율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환율이 위로 갑자기 확 뻗어가면은 증시에는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횡보 내지는 하락 패턴으로 가면서 상승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증시에는 충격이 되지 않고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또 저희 중시가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증시 240주선이 중요한데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를 리드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증시를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오전 시황 살펴봤고요.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0082번 입력해 주신 뒤 531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역시나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탑5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5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A스토리입니다. 네, A스토리 최근 흥행의 이 드라마 흥행 소식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이 남다릅니다. 계속해서 좀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자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흥행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1%도 안 되는 시청률로 시작을 해서 현재 5%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A스토리 현재도 10% 넘는 상승 흐름 3350원 현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게 이 차트의 모양이 시청률이 높아지는 부분과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좀 신기한 모습이죠. 네. 근데 차트를 딱 보십시오. 차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앵커님? 지금 자리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딱 매도 그 저항 자리를 찍고 조금 고점이 내려왔다 이런 예. 느낌이고요.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못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너무 잘 보셨어요. 네. 지금 자리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죠. 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안내를 드렸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안내를 드렸는데, 자, 이 종목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착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등했죠. 흥행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출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러 나라에. 그런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좀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이 변호사의 자폐 스펙트럼과 관계돼 있죠. 약자로 보여지는 사람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앞으로 시청률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대표 주인공들의 그 열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드라마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에이스토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겁이 나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름층 상단까지 다 왔다는 측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물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오늘 매물대 상단까지만 가고 눌려버리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가격대에 과거에 샀던 흔적들이 보이시죠? 많이 샀던 흔적들. 여기서 샀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제 원금 회복 심리 때문에 매물이 던져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도로 끊어갈 자리라고 봐야 되지 매수로 봐서는 안 되겠죠. 당분간은 횡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언제 매수해야 되느냐? 눌림목에서 매수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 역시 60주선이라는 자리가 있죠. 60주선을 넘지 못하고 눌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 종목은 눌림목 발생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봉상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금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저울질할 만한 그런 가격대 왔을 때에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는 60주선에 부딪히는 상황이지만 눌림목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구름층 안에 들어온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눌림목 매수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5위 종목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수혜주인 에이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매물대가 위치한 자리로서 매도 대응을 권유해 주셨고요. 눌림목 자리는 또 유효하다, 매수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4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실게요. 오늘의 4위 까뮤 ENC입니다. 네, 까뮤 ENC 하면 이 건설과 토목공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안철수 관련주로서 또 정치인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안철수 관련주로 통하는 까뮤 ENC의 주가가 오늘자 올라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0% 가까운 상승세, 2,285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도 2,310원으로서 현재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까뮤 ENC.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단이 중요하죠. 지금 매수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은 드리기 힘들죠. 네. 그런데 그 모멘텀이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 당장 투표해서 당대표로 뽑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까뮤 ENC는 좀 좋은 기회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토목건설의 강점이 있는 이 회사입니다. 작년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흑자였거든요. 한번 좀 재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은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해마다 흑자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적자였고 1분기도 적자입니다.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정치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죠. 주가를 보십시오. 주가가 바닥권에서 움직였죠. 1,600원대 바닥까지 확 빠졌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기술적으로 안내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차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은 60일선을 넘었죠. 넘은 상태에서 다음 보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20선과 241선 자리가 있죠. 구름층에 진입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일선은 강한 저항이 아닙니다. 60일선은 강한 저항이 아니고 위로 보이는 120과 240이 강한 저항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구름층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구름층이 위쪽에 있죠. 121선과 241선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향해 갈 때 어떤 그림을 보여주겠습니까?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강하게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구름층 상단까지. 이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부각되는 테마는 뭐냐면 안철수 씨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슈가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이 있겠죠. 제한점이 있겠고 그다음에 눌림목에서 그다음 이슈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안철수 씨가 부각이 많이 돼야 됩니다. 많이 노출이 돼야 되죠. 노출이 됐을 때에 눌림목 이후에 구름층 상단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까뮤인 씨 혼자만 오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면 관련 종목이 또 있으니까 볼게요. 자, 알랩이라는 종목 봅시다. 안랩 이제 보안 솔루션 관련 종목 오늘 5.8%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저항대 부딪히고 있죠. 곧 저항대 다가옵니다. 그래서 까뮤인 씨 혼자 단독으로 오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안랩의 저항대를 체크하시고 그다음 써니전자를 볼게요. 써니전자 60에서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위쪽에 비슷한 까뮤인 씨와 비슷한 차트죠. 까뮤인 씨와 비슷한 차트 써니전자 그리고 링네트라는 종목도 이제 안철수 관련 종목인데요. 링네트도 이제 상승하면서 저항대 부딪혀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저항대에 다가오는 흐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까뮤씨, ENC 단독으로만 오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보고 움직임을 체크하고 저항대에서 매도 대응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도주 4위 종목은 까뮤 EN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차기 당대표의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투표 결과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외에도 안철수 관련주인 안랩과 써니전자, 링넥트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테마로 엮이고 있는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 분석과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3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 신진 SM입니다. 네, 표준 플레이트 그리고 또 정밀 가공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요. 최근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직 무상증자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이제 추후 1개월 이내에 또 검토를 해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기사가 뜬 후 오늘자 상승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상승세 12,000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자 장중에 13,000원까지 올라간 이력이 있네요. 신진 SM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신진 SM이 무상증자 기대감이라는 거,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공고음원이라는 차트를 볼까요? 공고음원 어떻습니까? 무상증자가 실현되고 나서 더 상승을 했습니다만, 자, 무상증자가 실현되고 나서 권리락이 되고 나면 어떤 게 되냐면 착시 효과죠. 주가가 싸진 것처럼 보이는 그 착시 효과까지 반영되는 이렇게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주가 급락이 나오죠. 54,000원대부터 28,000원이니까 어떻습니까?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난 거예요. 고점에서 샀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만에 반토막 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신진 SM도 기대감이 있을 때는 상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을 때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일봉상에서 보면 긍정적인 건 뭡니까? 매물대 위에 있죠. 일봉상에서는. 그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어떻습니까? 주봉에서는 구름층 위에 있죠. 긍정적이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월봉. 이 월봉을 일봉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봉처럼 생각해 보면 앵커님 어떻게 보이세요? 차트만 단순 차트만 봤을 때? 네, 이제는 매도 자리. 매도 자리도 볼 수 있지만 네. 이걸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남아 있죠. 네, 구름층 상당히요. 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7월 달인데요. 7월 달인데 거래량을 보세요. 월봉 7월 중순 이제 11일입니다. 이 월봉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전에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죠. 월봉상에서의 거래량 봤을 때 거래량이 실체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거든요. 월봉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더 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신진 SM이 일봉상에서 보이는 이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물대의 아래로 빠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이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월봉상에서 바라보는 저항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흐름 속에서 이 일봉의 매물대 위에 안착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향후 시장 대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신진 S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의 상승의 이유는 또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이유기 때문에 아직 무상 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으로서 구름층 상단까지 가려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현재 매물대 자리 위치를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한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3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신한인터텍입니다. 네, 신한인터텍 현재 스마트 글라스 양산 기대감 소식 속에서 오늘자 25%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글라스 메타버스 단말기에 들어가는 스마트 필름을 좀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24.05% 상승세 5,210원 현재 흐름 고점 라인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한인터텍의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앵커님과 우리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 신화로 시작되는 이름이 두 개가 있다. 신화콘텍, 신화인터텍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끝에 또 택이 들어가네요. 네, 좀 다르거든요. 네. 신화콘텍은 제 공식 추천주였는데요. 신화콘텍은 USB-C 타입 커넥터와 관련된 거고, 신화인터텍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스마트 글라스를 만드는 회사죠. 사실 제가 이 두 개 종목 중에서 저울질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네, 신화 두 개가 신화 창조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신화인터텍을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신화인터텍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스마트 글라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양산을 한다는 겁니다. 양산. 이 양산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 때문에 그냥 메타버스에 엮여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신화인터텍은 이제 스마트 글라스 양산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이제 투자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이 들어올 때 지금 투자에 대한 것을 200억 정도 규모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화인터텍 메타버스 관련해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가파른 상승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라면 이제 고점이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뾰족이라는 저항대 왔죠. 이렇게 뾰족이라는 저항대 왔습니다. 거의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어떻게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점이죠.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 어떠냐면 월봉을 보시면 더 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로 보면 월봉 위로 보면 저항이 안 보이죠. 그러면 꼭지점 이렇게 꼭지점이 발생한 이 자리를 연결하고서 대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승이 좀 길어진다면 구름층 상단까지도 만나는 자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인터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양산이 내년 시점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준비해서 내년에 양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그려가는 그림을 보게 되면 내년을 염두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주봉에서 봤을 때는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에 왔죠. 이제 뾰족이란 저항대 정확하게 딱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억을 하십시오. 신화인터텍.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려드리는 차트의 모양처럼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제가 예측하는 방향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점차 잊혀지겠죠. 이 종목이. 잊혀지는 그 순간에 또 매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활활 타오를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잊혀져 갈 때. 우리가 잘 걸어가는 꽃길, 그 꽃길 뒤안길에 좋은 우리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안길에서 잊혀져 갈 때의 눌림목에서 매집의 흔적이 보여질 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고, 지금처럼 활활 타오를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신한인터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뾰족 저항의 자리로서 매도 대응을 권유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스마트 글라스 양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도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눌림목 매수 자리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1위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오늘자 엄청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플의 리비안 전기차 동맹 관련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원화성 현재 상승세 볼까요? 21% 상승 흐름, 장중에는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고점 소폭 풀린 모습입니다. 그래도 3,000원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의 하루 흐름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상한가 기록했지만 현재 9% 가까운 고점이 좀 풀리는 모습이었네요. 대원화성 이뿐만 아니라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자 좀 상승 테마 이루어가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대원화성과 같은 리비안 관련주 우리도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원화성도 그렇고 에코캡도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에코캡은 와이어링 하네스 그리고 대원화성은 합성 피혁을 만드는데 그것을 리비안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리비안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이제 연간 전기차를 25,000대 생산하겠다는 포부도 밝힌 상황입니다. 자, 과연 리비안 관련주인 대원화성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될까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1위로 꼽아서 안내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개별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차트상으로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이 대원화성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식처럼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120선과 구름층이 딱 만나는 자리. 그러면 여기서 더 상승을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 매도 자리로 봤어야 될 거예요. 앙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도 자리로 봐야 될 것 그렇죠. 저항이 한 개였나요? 네. 두 개였나요? 저항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그렇죠. 두 개죠. 이네요. 이제는 하산하세요. 너무나 잘 보세요, 이제는. 네. 예, 앵커님도 이렇게 많은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들 계속 제 방송을 보시다면 기술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자, 어떤 의미입니까? 121선의 저항과 그다음 구름층의 저항, 두 개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6월 달에 하락 많이 했잖아요. 6월 달에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대원화성은 빨리 왔죠. 순번이 리비안이라는 제로 때문에 빨리 왔죠. 그러면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로봇일 수도 있고 전기차 또 수소 관련 종목 또 원전 그리고 건설 관련 여러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테마가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안내를 드렸죠. 자, 리비안 관련주로 오늘 급등을 해서 오늘 매도 대응할 만한 저항 자리에 온 겁니다. 물론 천천히 갔어도 오늘은 급등했지만 횡보를 하면서 천천히 갔어도 언젠가는 만날 자리가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속도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바로 이 그려드리는 저항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저항대 그려가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저항대를 다 잡아드릴게요. 대원화성은 이제 저항대 왔고 여러분의 종목들도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이면서 저항대 올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로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다만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매도 포인트를 정확히 감각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대원화성이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제는 매도 대응의 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이 이 매도 타점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매도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주도주 탑5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로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네. 비중 알려주시죠. 네. 신성 델타 테크요.
신성 델타테크 가지고 네. 계시고요. 네, 매수 가격은요? 네, 15,750원. 네. 20%요. 20%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가에서 샀어요. 보니까 나중에 저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잘못 샀더라고요. 예, 15,000원대 사셨으니까 네네네네. 고점에 사신 듯한 느낌은 드네요. 네, 근데 이게 10,000원 이하까지 하락을 했었죠. 네네네네. 그럼 최근에 사셨나요? 혹시 3, 4월 달에? 아니요, 저기 한 4월달 말일쯤인가 그때 샀을 거예요. 4월 말쯤에요. 네네. 근데 주가 지수- 중순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때쯤. 네네네. 15,000원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4월 달, 3, 4월 달 그때쯤 사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 회사 네네. 실적은 확인하셨어요? 했는데 좀 많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걸 잘 몰라갖고요, 제가. 실적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여름 수혜주긴 합니다. 이 회사가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네네. 에어컨, 이런 가전제품 부품 만들고 또 2차 전지 부품 제조까지 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네. 380억의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정 시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10만 곱해도 돼요. 영업이익 네. 대비로 380억 네네네. 대비로 한다면 단순 10만 해도 시가총액 3,800억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제조업인데. 근데 6월 달에 이제 급락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하셨을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제가 네. 그려드리는 저항가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네네.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종목들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러 종목들의 이제 저항가를 안내 드렸듯이 신성 델타테크는 바로 제가 그려는 바로 이 자리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아니겠죠. 네네. 그렇죠. 13,000원, 14,000원 이런 가격대가 보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는 매수를 좀 더 하셔야겠죠. 만 원대에. 네. 만 원대 네네.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단이 2,000원? 12,000원에서 네네. 13,000원 사이가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 저항대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네.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 이 가격대에 네. 15,000원대에 15,000원대 매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네네. 매물이 오기 전에 물량을 네.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지금 단계에서 많이 낮추셔야겠죠. 지금 그러면 추매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지금 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죠. 추가 네네네.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네. 그려드린 이 저항 가격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확한 목표가 궁금하시면은 제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가격은 10,000원대 이하로 지금까지 빠졌고 현재 10,000원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고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3584님께서 보내주신 이 대원 전선에 대한 상담인데요. 1,440원의 매수가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15% 비중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대원 전선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1,500원 현재 가격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세요. 언제쯤 매도를 하시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술적인 매도 타점 파트너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대원전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1,440원에 사셨다면 굉장히 감각이 있으신 거죠. 수익권인데요. 이 바닥을 형성할 때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440원 매수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적인 측면, 재료적인 측면, 수급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괜찮습니다. 매출액 4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억, 40억. 영업이익은 좀 부진하죠. 부진하지만 적자가 아닌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신 케이블, 이 전선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회사, 국내외에서 수주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와 더불어서 통신 케이블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해외적인 이슈도 좀 있죠.
해외적인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도에 뛰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주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원전선은 여러 가지로 건설 사업의 호황과 더불어서 대원전선도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을 볼까요?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네요. 개인이 팔아주고 외국인이 매수한 흔적, 한 달 동안에 이런 흔적을 봤을 때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건설 수주와 관련된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 외국인의 수급, 이 삼박자가 좀 맞아떨어진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끼를 보겠습니다. 상승의 끼를 봤을 때 급등의 패턴이 많이 나타나더라, 자주 나타나더라. 이런 끼를 봤을 때 이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하신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번의 끼가 발동이 됐을 때 급등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급등이 나타나면 바로 이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죠. 한 번의 급등으로. 그럼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죠.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그려드리는 이 저항대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개의 저항대가 함께 있죠. 이 세 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저항대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저항대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수익권에 계신 대원 정선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이 매도 저항 라인, 세 개의 저항 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 대응까지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만나봤고요. 세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버키 스튜디오. 아, 버킷 스튜디오요? 예, 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사신 걸까요? 예, 그 이후로. 아, 그 이후로 사셨고요. 가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예, 4,737원. 4,737원에 비중은 얼마 담고 계시죠? 8%. 8% 가지고 계시네요. 네, 현재 버킷 스튜디오 살펴보니까 1,99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4,737원이면 꽤나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버킷 스튜디오 4,700원대 사셨어요. 네, 보유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조금 오래됐어요. 저기 한 두 번에 매수했고 추가 매수를 못하고 지금 이 자리인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너무 저쯤일 때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못했는데 지금 행보 중이어가지고 예, 지금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가 8%니까. 혹시 이 종목 작년부터 사셨나요? 네, 작년에는 이제 핫한 이슈가 있었죠. 네, 버킷 스튜디오가 이제 뭐 콘텐츠도 만들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아닙니까? 네, 예, XR과 관련된 종목.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저는 버킷 스튜디오 월봉이 이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월봉을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 굉장히 강한 저항대였죠. 여기서 저는 매도 시그널을 준 겁니다. 버킷 스튜디오. 그러면 네. 이 월봉상에서 본다면 가장 강한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바닥을 잡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왼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편을 봤을 때의 상승 전에 움직였던 자리들 있죠. 상승 전에. 네. 상승 전에 움직였던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왔죠. 그럼 상승 전에 준비된 여기는 이제는 매물대 지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매물대 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만 본다 그러면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까 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봉만 볼 게 아니라 주봉과 월봉을 다 항상 살펴야 된다는 말씀 드리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왜 저기가 고점이었습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왼편이 보이는 구름층, 저항대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봉에서도 저항대 부딪혔고 월봉에서도 저항대 부딪혀서 크게 밀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을 잡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봅니다.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바닥을 잡고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오죠.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제 21선 저항에 도달하지 않고 약간 밀리는 흐름이죠. 그러면 버킷 스튜디오를 어느 가격대에 잡아야 되느냐? 이제 현재 2,000원이거든요. 저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데 1,900원대. 1900 눌림목이 발생할 시점이 됐죠. 왜냐하면 윗골이 달고 십자형 도지를 만들면서 21선 오기도 전에 약간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1,900원대 초반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점을 보세요. 이 고점 추세를 보십시오.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보세요. 정확하게 고점 라인을 만나죠. 시청자님 이거 보이세요?
네. 이 선이 보이시죠? 그러면 네.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꺾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꺾였단 말이에요. 6월 달 네. 상승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절호의 매도의 기회가 왔었어요. 네 번째. 자, 매번 네 번째 이제 상승하게 될 때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61선과 기준선 자리죠. 여기선 한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1,900원대 초반에서 저는 매수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끊어야 될 자리. 왜 그러냐면 고점에서 추세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른단 말이에요. 네. 한번 끊고 그다음 끊기가 애매하다. 왜냐하면 매수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끊기가 애매하다고 하시면 다음 자리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이제 더 강한 저항대가 되겠죠. 여기는 비교적 약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네 번째이기 때문에 추세의 네 번째는 저는 돌파 관점으로 봅니다. 네. 세 번째까지는 매도 관점으로 보지만 네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봐요. 그럼 돌파했을 때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궁금하시면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시금 문의하시고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11,900원대가 추가 매수의 권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해 주셔서 정확한 매도 타점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자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번째는 문자 상담 있다고 합니다. FSN에 대한 문자 상담인데요. 네, 7,500원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비중 13%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8531님께서 보내주신 FSN에 대한 상담입니다. 현재 가격 4,445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SN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4,445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매수가가 7,500원이니까 고점에 좀 사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급등이 나왔었죠. 14,200원을 형성하고 주가가 빠졌는데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그램퍼스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게임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죠. 주봉에서 봤을 때는 세계어 파동을 완성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385.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매수를 하셔야 되죠. 적극적으로 매수하십시오. 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제가 그려드린 대부분의 저항대가 바로 이런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이제 매도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FSN 4,000원대 초반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십시오. 평단을 이제 5,500원이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 비중을 같은 비중으로 맞춘다 그러면 5,500원 정도로 좀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자리, 표시되는 자리, 아까 제가 표시드렸던 그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 궁금하시면 다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금 그 차트를 올려드리고 매도 포인트가 여기다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FSN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권유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매도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지금 이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전에 또 권유를 해주셨던 추천주, 이 대성창두가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추가 전략이 있을지 파트너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대성창투와 관련해서는 영화 관련 종목으로 안내드렸죠. 네. 영화 한산. 맞습니다. 한산, 이제 블록버스터 이 한산이 7월 27일자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개봉이 되는데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몇 개가 같이 거의 뭐 동시 상영을 하는 가운데서 과연 한산이 흥행을 몰고 올 수 있을까? 흥행이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쵸? 좀 영상에 대한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 흥행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네, 241선에 부딪히고 있는데 여기가 저항일까요? 저는 저항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전에 241선 부딪혔죠.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도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고점에 부딪혔으니까 눌림목에서 매수하십시오. 눌림목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241선 온 겁니다. 그렇지만 일봉상에서는 매물대 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성창추는 여전히 괜찮다.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봉을 봤을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추천을 해주셨던 대성 창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좀 수익에 있지만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더 정확한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는 샵 0082번 문자 남겨주시면서 531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독방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볼 시간인데요. 먼저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힌트일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정치인 관련주로 일단 제가 가져왔어요. 정치인 관련주로 가져왔는데 네. 왜 정치인 관련주 하필이면 정치인 관련주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특히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모호할 때는 이 정치인 테마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눌림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무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피스입니다. 예, 너무나 강한 힌트입니다. 거기에 강한 힌트가 네.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인 중에 누구냐?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씨 관련주. 왜 한동훈 씨냐? 법무부 장관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오르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오세훈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좀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죠. 관련하여서 대장주로서 손색이 없던 그 종목이 아주 크게 눌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지금 안내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눌림목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다시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변동성이 큰 시장 1월달 호재가 없을 때 오히려 정치인 관련주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파스넷입니다. 아, 이래서 사무실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신 거군요. 오피스가 아닌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주이군요. 어떤 종목인가요? 이제 무선 네트워크 통신 관련 종목이고 5G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5G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수 맥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한동훈 씨 관련 종목인 건 뭐냐면 사법연수원 동기인 신동훈 씨 그 관련해서 신동훈 씨가 이제 사회 이사이기 때문에 오파스넷이 한동훈 씨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차트를 보게 되면 엄청난 끼를 부려왔죠. 엄청난 끼를 4월 달에도 급등을 했다가 눌렸고 그 6월 달 주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도 이 종목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는데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61선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61선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겠죠.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유도하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던 매수세에 대해서 어떻게 철퇴를 가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여권 지지율과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여권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서 한동훈 씨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눌림목이 주어질 때 대장주, 한동훈 씨 관련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눌림목 상황에서 매수는 어떨까 싶은 겁니다. 5,800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일봉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봉과 월봉도 같이 봐야겠죠.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봉이 이제 기준선 자리, 바로 이 기준선 자리에 가까이 왔다는 부분 때문에 눌림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이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죠. 고점이 하나, 둘, 세 번 눌림목이 발생하고 네 번째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에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눌림목이 발생하는 이 자리, 눌림목 발생하는 이 맥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획득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최근에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오파스넷 현재 눌림목 자리라고 하니까요. 이 눌림목 자리 알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도 되겠고요.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5,800원 이하 좀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해주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정확한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매도 대응 자리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11일 월요일 오늘 오이 지금 이 종목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